러시아 장군이 방금 상상도 못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군 내부에 존경받는 인색에서 나온 것은 전례 없습니다. 러니드 이부샤 장군은 친서방 장군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나토와 서방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푸틴이 러시아를 전략적 패배로 몰아넣었다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장군의 경고는 러시아 군대의 당황스러운 반응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참모총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는 거짓말을 푸틴에게 대놓고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이 속임수는 군이 정치적 숙청을 피하려고 실패를 숨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유능한 지휘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그런 지휘관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휘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러시아인들이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규율이 없는 특정 부대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이미 체계적인 문제예요. 아시죠? 문제.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건 지휘관들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좋은 지휘관이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군사 방첩 요원들이 저에게 말하길 어느 부대에서 우리 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지하실에 가두고 모든 직불 카드를 빼앗으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지도를 가져갔어요. 다시 한번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모두가 갑자기 모두가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를 죽였던 길자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러시아군 일부 부대에서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탈영병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의 팔, 부러졌어요. 그들의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잘 모르겠지만 특별 부대에 아흐메드 같은 친구들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흐메트에. 러시아인들이 서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통제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언제 통제와 감독이 없을 때 무법 상태가 시작돼요. 우리는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해요. 군인들은 간염이나 HIV에 걸려도 전역하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지금은 전방에 있지만 퍼질 위험이 상당히 커요. 더 깊숙이. 이것이 바로 러니드 장군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고 크렘린에서 일하는 러시안 엘리트들이 이 침공을 어떻게 수행할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소련 국방부의 고위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소련 붕괴 이전에는 총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붕괴 후에도 그는 러시아 재건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90년대 러시아 국방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국제군사본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서는 러시아 군대와 외국 군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지금은 부서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분명히 이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러시아 침공 초기의 실수에 대해 독특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그러니까 푸틴이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한 달 전, 러니드 장군은 이 침공이 왜 실수가 될 것인지 공개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2022년에 거의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이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이미 다가오고 있던 인구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러시아의 우방을 잃고 나토와의 전면전 위험을 높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푸틴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이 3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구 위기는 러시아 국가의 가장 위험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출생률은 20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푸틴과 크렘린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푸틴이 하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일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장군이 예측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북한, 이란 등과 우정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전 세계 절반 가까운 나라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갈 수 없었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에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를 잃는 게 아니면 뭘 잃는 건지 모르겠어요. 러니드 장군은 2022 연일 월 푸틴의 침공 전 일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발언으로 그는 실제로 푸틴에게 사임하라고 요구했거나 러시아 의회가 강제로 그를 물러나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종종 자기 뒤통수를 8번 스스로 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러시아에 살며 푸틴의 전쟁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푸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또 한 번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길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러시아를 전략적 패배로 이끌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의 말을 인용해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6월에 푸틴 본인이 러시아가 전장에서 전략적 패배를 당한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 천년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러니드 장군은 이제 그 발언을 가리키며 푸틴이 러시아를 전략적 패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시간을 내어 푸틴의 반복적인 핵 위협을 조롱했습니다. 크렘린이 포세이돈 오루슈니크 등 최신 미사일을 자랑했지만 미국과 전쟁이 나면 러시아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발언의 황당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인용 시작. 실제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인용 끝. 러시아 장군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이네요.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군이 포카라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한 것도 언급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도시 점령이 작은 전술적 성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모든 패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러시아 안에 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는 내용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전선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학대당하는 수많은 영상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명령이나 지휘관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저는 제25 혼성군 67 소속 군인입니다. 사단 36연대 돌격대 소속입니다. 사흘째 우리는 나무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음식과 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라 말하겠어요. 지금요, 크렘린도 무능한 전선 지휘관들만큼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크렘린이 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토를 차지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토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신병들을 보내고 러시아 병사들을 물결처럼 우크라이나의 사격선으로 계속 투입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우크라이나 군이 탄약이 떨어지길 기다린 뒤 숙련된 병력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략이 성공해도 러시아는 엄청난 병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력을 잃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프로코로브스 포위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약 2주 전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고라시마가 푸틴에게 러시아군이 도시를 포위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그 안에 있다고 국영TV에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라시모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진전을 푸틴에게 거짓 보고했다며 분노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허위 보고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주 전 몇몇 예리한 논평가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러시아 군사 방어 영상의 전선 지도는 러시아군 위치가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주장보다 수 킬로미터 더 서쪽임을 보여줬습니다.
오픈소스 분석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게라시모프 브리핑은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최고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라시마는 프로크로브스와 미라나르드 씨가 러시아군에 포위되어 31개 우크라이나 대대가 갇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한 대대는 대략 3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즉, 이 사람은 최대 3만 1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군에 포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선에서의 전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에게 전선 진전을 보고해야 하는 그 러시아인은 실제로 전투 상황조차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실은 크렘린 망명자들과 크렘린 자체가 인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헤즈볼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얻는 모든 정보가 기본적으로 고라시마 같은 사람들과 그의 측근들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선 상황을 그에게 숨길 수 있고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요. 아무튼 고라시마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러시아의 논평가들조차도 러시아가 그 도시를 포위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쟁 블로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라시마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포위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고라시마가 거짓말을 하해서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지 궁금하다고 단했습니다. 지금요, 이 블로거가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군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을 이용해 사실상 모든 비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러시아 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누군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가운데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녀는 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크렘린에서 누가 군대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군 신뢰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속담처럼 말이죠. 내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내 적에게는 법을. 하지만 가라심에게는 불행하게도 그의 운이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그가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그에게 11월 중순까지 도시를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명령이 장군의 마지막 권력 유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소모성 병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휘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령 수행을 위해 자살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전선에서 나오는 전장 영상들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와 책파르는 러시아가 도시 점령을 위해 극단적 방법을 쓰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가스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 군인은 자신이 뿌린 독을 스스로 맛본 듯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아마도 그가 가방에 박격포탄 몇 발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격포탄 꼬리 날개 아래에는 작은 도넛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크리먼트라 하며 매우 빨리 연소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죠. 아마도 그는 대용량 연막탄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가방에 가지고 있던 것은 가스 수류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러시아인들은 CSCN, 클로로피크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전쟁용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아무리 흥미롭더라도 우리는 가스 수류탄을 전방으로 가져오던 몇몇 남자들과 이렇게 누워있던 남자의 가방에 그것들이 들어있었던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드론이 폭발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량의 최루탄이나 아니면 폭동 진압용 가스가 터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것도 설명이 되네요. 왜 저 사람들이 연기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지요. 그들은 독가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단 군의관이 우리에게 말해준 또 다른 점은 그가 가스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 그중 일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최루가스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키예프 포스트에 리포트를 썼어. 그 내용이었어. 그게 러시아군이 화학적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내 세 번째 리포트였어. 그리고 적어도 2건의 사례가 있었지. 그들은 그러니까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유기인계 화합물에 노출됐다는 걸 밝혀냈어. 유기인계 화합물은 살충제의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경가스의 기본 성분이기도 해. 사실 신경가스는 독일의 화학자들이 살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발견한 거야. 그래, 정말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러시아의 화학 무기인 것 같아. 그게 안타깝게도, 그리고 우리 러시아 청취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자기 화학전 무기에 당했다니 유감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이 클립은 베이식스 인사이드에서 매주 하는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전장 클립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만들었습니다. 저기에서요, 저희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검열 없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광고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전장 분석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저희 플랫폼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basicsinsider.com으로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면 모든 에피소드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과 저희 취재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